문 기자, 마지막으로 그 국가인권위원회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안창호 위원장이 세계 국가인권기구에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다가 어떤 내용을 보낸 겁니까? 네, 이제 먼저 이 서한을 왜 보내게 됐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난달 10일에 인권위가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 행위로 봐야 하고 윤 대통령은 불구속 수사가 타당하다 이런 안건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권단체가 거세게 반발을 했고 세계 국가인권기구 연합에 이제 인권위에 대한 특별 심사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구에서 요청이 들어왔으니 인권위에서 답변을 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온 거고요. 여기에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는 이제 답변서를 제출한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이제 내용을 보시면 국민의 50% 가까이가 이제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면서 적지 않은 국민들은 몇몇 재판관이 소속했던 그 단체와 과거 행적을 거론하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결정문을 이제 첨부를 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그 윤석열 방어권을 보장하는 그 결정문에 담겨 있던 그 반대 의견 이건 아예 빼버렸습니다. 또 헌재 재판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 내용도 답변서에 적었는데요. 그러니까 2020년 2월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서 형사재판에서는 이제 피고인 동의 없는 검찰 조서를 증거로 쓸 수가 없게 됐는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 서한에 담긴 답변 내용 법적으로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일단 우선 이러한 답변서의 내용이 이 안창호 위원장 개인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라면 개인의 의견을 존중한다라는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국가인권기구 연합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답변서, 공식 문서고요. 안창호 개인이 아니라 안창호 위원장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입장을 담아서 보내는 그 공식 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러한 이제 내용들을 담아놓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이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법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자면 일단 비상계엄이 통치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것은 윤 대통령 측에서도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그러한 통치행위에 일하는 어떤 외교적인 문제라든지 외국의 파병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됐을 때 통치행위다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은 과거에도 그렇지만 통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법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해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라는 판례가 과거에 이제 이미 성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사의 경우에 불구속 수사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인신구속을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죄 우두머리 이제 혐의인 것이고 그렇다면 형량을 놓고 비교해 봤을 때 그와 비견할 수 있는 사형 무기에 또는 그러한 이제 죄에 비견할 수 있는 건 살인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구속 수사 많이들 이루어지고요. 이러한 경우에 그리고 체포도 응하지 않고 수사를 좀 지연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행위를 보였다라면 100% 이제 구속이 된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단정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재판관 편향성이라는 것은 개인의 의견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국가인권위가 이렇게 지적을 하기에는 좀 무리한 주장이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검찰 조서에 대한 법적 문제 역시도 이것이 형사소송법이 개정됐다라고 해서 헌재법에서 그대로 반영해서 즉각 적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헌재 판단에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거나 잘못됐다라는 이의 제기를 하고 싶으면 헌재법을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치는 방향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하지 않았다 그래서 헌재의 방향성이라든지 헌재 재판 자체가 문제됐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기자, 이 답변서에 보니까 서부지법 폭동의 책임을 사법부에 떠넘기는 내용 이런 것도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안 위원장은 법원의 공정성과 이제 적법성에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법원 폭력 사태로 70명이 구속되는 인권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답변서에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폭동 사태를 사법부 탓으로 돌리고 폭동 가담자들이 구속된 걸 인권 문제로 규정을 한 건데요. 앞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헌법재판관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성향에 따라 재판을 한다는 주장이 있다. 또 몇몇
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재판관들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이제 이게 헌재를 공격하는 극렬 지지자의 그 주장들을 그대로 옮겨놨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답변서를 두고 인권위가 윤 대통령을 대변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이제 안 위원장이 이렇게 답을 한 게 또 화제가 됐는데요. 사과가 빨간데 대통령이 빨갛다고 그래서 우리는 빨갛다고 말하면 안 되느냐. 우리는 그럼 파랗다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면서 자신은 이제 진실을 말한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인권위원장 답변서 맞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변호사님. 이 안 위원장 본인이 헌법재판관 출신이기도 하거든요. 이 지금의 행보를 보면 오히려 정치적 성향을 보이면서 재판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리에 맞게 행동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안창호 위원장이 정치인이다라고 했다면 저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인권위의 위원장으로 이제 본인이 재직을 하면서 공식 문서에서 이렇게 이제 본인의 정치색을 드러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보이고요. 과거 재판관들의 이제 성향을 나눠서 뭐 몇 대 몇 이렇게 분석하는 굉장히 자료도 많고 의견도 분분한데요. 저는 이제 재판관들이 그래도 본인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서 판단을 공정하게 한다. 적어도 본인의 정치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지 않고 재판에서만큼은 무색무취의 재판을 내놓는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저런 행보를 보이는 것은 과거에 본인이 내렸던 그러한 재판에 사실 색깔을 뒤덮는 그러한 이제 행위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